안녕하세요. 이대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뉴스나 드라마 등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가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보고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지 그 효과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유예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소송 행위를 하거나 소송 행위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을 두는 것 또는 그런 기간을 뜻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는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을 양형이라고 하는데요. 양형과 관련돼서는 형법 제51조에 따라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또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 또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또는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기소유예 같은 경우에는 검사님이 나중에 이 죄를 본 다음에 기소를 할지 안 할지, 즉 공소제기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기소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유예하는 것을 기소유예, 판사님이 형의 선고를 잠시 미루는 것이 선고유예, 그 다음에 형을 선고를 하지만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집행유예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의 혐의 자체는 인정합니다. 즉 피해자는 유죄라고 검사님은 판단을 합니다. 다만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검사가 재판에 넘길 정도로 혐의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 제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즉 기소유예를 받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빨간 줄, 즉 전과 기록은 남지 않게 되고 다만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2년간 신상 정보는 공개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고유예 같은 경우에는요, 형벌이 경미한 경우에 선고를 할 수 있는데요. 형법 제59조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개전의 정의 현저한 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때 판사님은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2년이 지나면 면소, 즉 2년이 지나면 그러한 형을 선고받은 내역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게 되고 2년 후에는 그 이후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받았던 선고유예를 다시 살릴 수는 없게 됩니다. 다만 전과 기록은 남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많이 듣는 집행유예라 하는 것은 형법 제62조에 따라 적용이 되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3년 이내 전과가 없을 경우에 선고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만 가능하고요. 1년 또는 5년 사이에서 가능합니다. 대개는 선고하는 징역형에 비해서 조금 더 높게 하는데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같이 드라마에서 충분히 많이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집행유예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 기간에 집행유예는 불가능하지만 다만 이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범행 일자가 새로 재판을 받는 범행 일자보다 뒤에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2022년 7월 1일 범행으로 인해서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조사가 좀 늦어진 사건이 있어서 2022년 4월 1일 날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2022년 7월 1일 날 만약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2022년 4월 1일 날 사건 역시도 병합을 해서 집행유예의 이득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전에는 얻지를 못했기 때문에 2022년 4월 1일 날 재판이 뒤늦게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2022년 4월 1일 역시 집행유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들은 많은 내용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재판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법률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은 유예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했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이나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